공식 일정대로라면 미국 시각으로 오늘은 트럼프 2기의 첫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발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율 보고서보다는 관세 부과 이후에 달러 가치 급락에 따라 이 미란 보고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큰 변동이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 PD께서 오늘 다우지수의 장중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장중 그래프가 준비가 될 건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좀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치와 최저치 간의 변동폭도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가장 낮게 되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 이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까지 이렇게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가 굉장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각종 스트레스 지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주식투자에 대해서 스트레스 지수는 금융위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여러 가지 캐나다 뱅크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지수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강할 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실 초단태 매매가 되다 보니까 사람은 증시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람이 증시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될까? 이것이 월가의 화제가 됐습니다. 초단타 매매가 된다면 PER이라든가 이런 PBR 지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전의 매수 매도 타임만 딱 해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차트에 탁 하면 자동 매수 들어가니까 자동 매입에 들어가니까 이 주식시장이 저런 PBR이든가 기업 가치라든가 들어갈 수미 없이 투기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랬습니다는 저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이렇게 초단태 매매, 이 나노초 매매라 하는데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증시는 본래 기능이 건전한 재테크 스탄, 그 다음에 건전한 자금 조달 스탄이 이렇게 오는데요. 이 기능은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증시에서 새로운 이렇게 책임과 요구를 요구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위원님 공식적인 일정대로라면 오늘 환율 보고서 발표되었거나 아니면 될 낌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대로 보면 3월 말에 NT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이 상호관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변동이 없으면 4월 15일에 원래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근데 사실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비보복국 대상으로 해서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했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시청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협상력을 증대시키고 대중 견제 목적이라면 사실 오늘 부과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때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하는 힘이 세겠죠. 근데 비보복국 대상으로 해서 사실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질뜨니까 추가 협상의 결과가 나와야 환율 보고서가 나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미개국 환율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일정을 지키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은 뒤쪽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간의 유예 기간에서 추가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아마 이렇게 환율 보고서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현지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90일간의 유예 조치에서 환율 보고서 미룬 사이에 중국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실 협상의 여지를 더 가져가는 이런 측면도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마가 구성은 안정적인 달러 가치가 중요합니다. 근데 과도한 달러 강세라든가 과도한 달러 약세는 모두 여기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마가 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전에 세웠던 설계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마추어 보고서가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오늘 환율 보고서보다도 미란 보고서가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달러 지위가 중요한데요.
근데 최근에 달러 가치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달러 가치는 최근에 보면은 두 가지 요인에서 정화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머큐리 펀더멘털에 적용됐을 때 하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금융시장의 난기를 볼 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하면 달러 가치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너무 떨어지죠. 오늘은 뭐 소폭 기술적으로 반등이 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달러 가치는 펀더멘탈 요인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요인에서도 결정됩니다. 아시겠습니다. 머큐리는 펀더멘탈이고 마스는 정책입니다. 근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은 펀더멘탈에서 결정되겠습니까? 마스 요인, 정치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경제 이론이 통하지 않는 마스 요인에서 결정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에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임 전에 달러 인덱스가 110이었습니다. 오늘 그 100입니다는 어제까지 하더라도 100이 붕괴됐습니다. 자, 근데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아시아 통화에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 출신들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왜 달러 약세를 바라지 달러 약세에 당황하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어찌됐든 많은 사람이 이게 달러 약세가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는 반기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전문가가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금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를 한번 시청자분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기업인 출신이 많은 트럼프 진영에서 약달러를 원한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죠. 근데 기업인은 수출업자만 있습니까? 수입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적자국이거든요.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트럼프 정부 집권 2기에는 달러 약세를 바란다. 그런데 미국 기업인 중에서 보면 수출업자보다는 수입업자가 더 많거든요. 그게 무역적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달러 약세가 된다. 수출업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수입업자라든가 국민은 약달러에 대한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윤이 감소하겠죠. 또 미국 사람들은 뭐냐? 수입물가 상승해서 경제 고통이 심해지죠. 왜 미국의 트럼프가 달러 약세만 바라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미국은 무역적자가 큰 국가인데요. 두 번째는 달러 약세가 트럼프가 정작 바랄까 하는 측면에서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달러 약세가 되더라도 미국은 수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수출 구조는 환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야 됩니다. 이게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에서 일보다 수입수의 탄력성 걱정과 수출수의 가격 탄력성 걱정이 일보다 커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수출 구조가 환율에 민감한, 가격에 민감한 아주 저가 제품이 수출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뭐냐? 수출 제품이 첨단이죠. 대부분 다 비가격 경쟁력, 품질과 기술과 키 나오죠. 그러면 자, 수출에 의해서 달러 약세가 된다. 근데 쿼언티티, 물량은 쫓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P 곱하기 Q는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죠. 이게 제이콥 이펙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는 달러를 바란다, 일론 머스크는 달러를 바란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 국가는 국익증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는 기축통화죠. 근데 사실 달러 약세가 되면 시니어리티 이펙트가 글로벌 화폐 발행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캐리 자금 입장에서 달러가 약세됩니다. 달러가 세면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이 이탈되겠죠. 그러면 증시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국부가 손실되지 않습니까? 국익적인 측면에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를 대상으로는 마가구상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달러가 약세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계를 지배하는데 세계에서 위상증대에서 가장 큰 평가잣대가 달러거든요. 네. 다른 국가에서. 근데 달러 약세가 되는데 어떻게 마가구상이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면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관세 부과 이후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정책이 부과되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하다 보니까 이것의 근간이 되었던 미란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미란 보고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브 미란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를 하는데요. 이 양반이 지금 경제자문위원 CA의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에도 미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이 미란 보고서의 출발은 트래펜 딜레마에서 출발합니다. 벨기에의 경제학자죠. 근데 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트래펜 딜레마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자, 세계 교육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결제를 위해서 달러 수요가 증대하겠죠. 그러면 달러 수요가 되면 달러가 강세됩니다. 그럼 미국 측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강달러 되면 무역 적자가 확대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된다. 미국의 제조업 근로자, 스윙 스테이트의 근로자들이 몰락한다. 이 사람에 의해서 사실 지지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 트래펜 딜레마를 살펴겠다 하는 그 이론적 근거를 했던 미란 보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트래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됐던 거죠. 자, 미란 보고서는 트래펜 딜레마를 양출하는 기존의 세계 무역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관세, 그 다음에 약달러를 통해서 트래펜 딜레마를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관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건 시청자 여러분 때 말씀드렸고요. 약달러 되면 미국 자체적으로 보거나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너지 이펙트님 뭐니 해서 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약달러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약달러가 시장에서 진행될 수 없다. 시정될 수 없다. 하다 보니까 마르라고 제2의 프라자 협정 같은 중국과 마르라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의 제안이거든요. 근데 경제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일본이 똑같습니까? 일본은 1985년 당시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의도대로 다 했던 거고 네. 중국은 경제 패권을 다퉈서 관세 보복 정책 가장 지금 강하게 나가는데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하게 나가는데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거꾸로 지금 달러 약세에 따라서 또 관세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자, 트럼프 당신이 경제 책사를 생각하고 당신이 지금 관세 정책의 근간에 있던 미란 보고서 이걸 전폭적으로 수행했는데 당신은 실수한 거다. 패착이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이 미란 보고서의 내용 중에 관세와 약달러 이거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가 잣대를 트럼프가 뭐를 지향하느냐 하는 각도에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가를 지향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향합니다. 이 모델은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아니고 유럽 통합 모델을 벤치마크한 겁니다. 유럽은 작은 국가들이 한테 뭉쳐야 되지 않느냐. 그지? 팍스 브리테니아를 팍스 아메리카로 하는 20세기 초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유럽 구상이 나온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게 엘라즈먼트 회원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회원국을 하면 결국 심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얘기할 때 계획을 좀 해야겠는데요. 김행권은 이렇게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개 오야지 입장에서는 네. 개돈이 커지려면 개 원수를 크게 해야죠. 크게 해야죠. 근데 개가 끝까지 가야 개주가 한 몫을 공짜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매월마다 개돈을 줄 때 하면 디지털로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먹어야 개원 간에 돈독히 되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개원을 확대하는 게 엘라지먼트고 개원 간에 돈독 월에 한 번씩 해서 돈독히 하는 것이 디프링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디프링 단계는 화폐 통합하고 유로가 나왔죠. 정치 통합하고 사회 통합해서 하나의 유럽 구상,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세계 관점에서 확대한 것이 마가 구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통합, WMU, 그다음에 세계 정치 통합하고 세계 사회 통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로 바뀌는 게 이게 마가 구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 유럽에서도 경제통합, 유로화죠. 그러면 뭐냐? 이 마가 구상에서 핵심이 세계 단일 통화 구상 아니겠습니까? 자, 세계 단일 통화 뭐로 가져갈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죠. 네. 달러를 사용을 확대하지 않은 달러라이제이션이 있고, 자, 벨기에 루뱅데 교수가 얘기했던 테라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로를 지금 비역 통화니까 최초의 통화니까 그래서 확정하지 않은 글로벌 유로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세실 기축 통화인 달러 위상을 강화하자, 이 측면이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약달러를 지향하는 미란 보고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궁금한 것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을 비롯해서 탈달러 움직임이 거센 상황인데 세계 단일 통화로 달러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달러의 이렇게 영향권을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뭐냐, 달러 레이션은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달러 사용권을 증대시킨다 하는 측면보다도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주 거론하는 홍콩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홍콩은 1984년서부터 달러당 7.8 달러 패거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홍콩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증대했던 겁니다.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됐던 겁니다. 근데 뭐냐? 중국의 보안법이 됐거든요. 2020년 5월 달입니다. 대선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전인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냐? 자, 그때 당시에 달러 패거제를 폐지하겠다. 보안법에 의해서. 근데 대선에서 확정된 사람이 4년 전에 바이든이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달러 패거제를 포기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 뭐냐?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아킬레스건이하는 중국의 세속이 확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마가 구상이 왜 됐느냐? 홍콩 사례를 봐라. 바이든 입장에서는 달러 패거제 포기를 수용하고 홍콩을 중국으로 예속화시키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컸지 않았느냐? 거기에 반발적인 측면에서 뭐냐? 이 마가 구성을 하는 거다 하는 측면에서 단일 통화 구상에서는 달러 사용권을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패거제 얘기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에는요. 우리와의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요.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데 혹시 달러 패거제 이거 강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위상이 좀 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쪽의 요구들이 나올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집권 1기서부터 알래스카의 LNG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한 미국의 군축한 문제에서 존소지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건 알려졌을 겁니다. 근데 협상에 있어서는 알려진 걸 가지고 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미 알려진 거 가지고 협상력 증대다, 대안을 갖고 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선 최선의 이렇게 제안, 이걸 이제 A게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게임 시리에서 보면 노이만 방식에서 지루성 게임이 될 때는 상대방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안을 딱 가지고 놓고 자, 이것을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센트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협상에 참여하는 사실수록 최선의 결과가 된다. 바로 게임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선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지금 우리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주한 미군 주둔을 지금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LNG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응방이 나오니까 트럼프 입장의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A게임 전략에서는 주한미군 이런 측면이거든요. 자, 주요 프리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프리라이딩하는 주한미군을 존속시킨다. 그러면 니네들은 어떻게 여기서 니네들은 한국 입장입니다. 네.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이렇게 미국과 무역 협상을 트럼프가 직접 하는 협상에서는 가장 중시하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항상 뭐냐? 트럼프는 기습적인 자기의 현안 과정을 국제법을 무시하고 제한을 제시하는 게 상호관세, 그동안 관세 부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자,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금도 일종의 패거제거든요. 달러 가치와 금을 패거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마가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세계 단일 통화 구장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전 세계 폐기제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란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됐냐? 바로 부동산 개발업체는 똑똑한 한 채, 중심가에 딱 피봇해서 피봇만 연결하면 영향권이 되는 거거든요. 내션 투 내션이 아니라 가장 강남의 사거리에 부동산 개발하면 가장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에 달러 폐기제를 하면 자, 한국, 일본 중심 국가에 대해서 폐기제를 하면 영향권이 증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협상에서 보면 이미 준비된 과제는 이렇게 뭐 다들 알고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기습으로 요구하는 A겜의 전략에서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하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가능성이 적긴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미란 보고서의 비판으로 거론되는 이런 달러 폐기제에 대해 긴급적으로 요구될 때는 우리 원화 이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이고 가뜩이나 우리는 화폐 개혁 얘기를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 많이 거론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화폐 개혁이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둬서 다음 주에 트럼프와 직접 협상을 하는 우리 협상단 입장에서는 알려진 전략만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기술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해야 당황하지 않고 우리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황하지 말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